자, 그 다음에 5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면적 측정 사유 아닌 것은 4번이죠. 이건 뭐 단답으로 나오네. 합병은 합병 전에 토지대장에 2개의 토지를 합병한다면 2개의 토지량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하여 결정한다가 아니라 합산하여 결정한다. 자, 그 다음 6번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키워드입니다. 옳은 거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그럼 등록사항에 대해서 그럼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뭐 이거만 해도 1시간짜리 수업인데 뭐 반드시 출제 안 한 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8회 동안. 단 한 해 한 문제 이상이지 한 문제라고는 또 제가 절대 얘기하는 심지어는 지금 치우칠 경우 3문제까지 출제된 해도 있었죠. 등록사항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이걸 갖다 1시간 수업은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니까 지적공부에 무엇을 등록관리하느냐죠.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는 내용은 자 이거요. 토지의 소재, 지번 이거 다 등록하죠. 공통. 그 다음에 지목 등록하는 건 어디에 등록하느냐 목, 도, 장 이렇게 한개하시면 되겠죠. 지목은 도면하고 장자 들어간 게 뭔가 장자가 들어가는 지적공부가 있나? 있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라는 지적공부가 한글 장자가 들어가지. 그래갖고 암기 코드로 목도장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지목은 어디와 어디에 등록한다? 도면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이걸 이제 암기로 목도장 이렇게 암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에다 등록할까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지적공부가 총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면적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면적은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하면은 장에다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장자 들어가 있는 지적공부가 7가지 중에 뭐가 있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니까 이 면적은 이제 면장 이렇게 이제 암기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다 등록할까? 자,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자 토지대장하고 토지임야대장하고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공연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시.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2사람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 간에 지분 생기네. 소유자 간에 생기는 지분이 갑의 지분이 얼마인지 을의 지분이 얼마인지 소유자 간의 지분은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하면은 토지임야대장에는 등록 안 하고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제 6번 지적공부 등록상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정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토지이동사유는 땅이 신규 등록 전환 분할된 적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 사유를 기록하는 게 토지이동사유인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기록하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그러면 요 토지이동사유를 뭐 따로 암기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할 코드 2번서부터 볼게요. 공유지연명부에 보죠. 요거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자 지분을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죠. 맞죠? 자, 그런데 뭐가 틀리느냐? 2번. 전유 부분 건물 표시는 자, 아파트 소유자가 가지는 땅 지분을 표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아파트 소유자가 가지는 땅 지분은 대지권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올 텐데. 그러면 전유 부분 표시는 절대 공유지연명부에 등록 안 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니까 2번 지문은 틀렸지. 자, 3번 볼게요. 3번은 왜 틀렸느냐 하면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3번은 자, 뭔지는 몰라. 그렇지만 암기 코드 요게 있지 않습니까? 목 도장이라 그랬으니까 목. 지목이 제시되어 있잖아. 그럼 지목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사유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도면에 목, 도, 장이라고 이제 암기했으면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 장이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지목은 어쨌든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 제시한 건 3번은 틀렸잖아.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요건 임야도의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도각선. 자, 요거는 왜 틀렸느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때문에 틀렸죠. 요거는 어디에다 등록하느냐면 지적도.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의 토지는 절대 임야도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자 건축물의 위치 좌표 왜 틀렸느냐? 건축물의 위치 때문에 틀렸죠. 건축물의 위치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지적공부 아닌 것은 간단하죠. 지적공부가 몇 가지인지 보시면 되죠. 지적공부가 몇 가지일까요? 7가지. 7가지 지적공부 아닌 거 찾아보라는 거죠. 뭐, 자, 이제 읊어볼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총 7가지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 7가지 지적공부 인식하시면 기냐 아니냐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5번 있네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금 제가 읊었던 7가지 지적공부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왜 내느냐면 지적공부는 법에서 7가지로 아예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 옆에다가 지적공부 아닌 것들 인식하셔야 할게요. 부동산 종합공부도 지적공부 아니고 결번대장이라는 것도 지적공부 아니죠. 결번대장.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주의할 거.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것도 지적공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지적공부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이게 귀 안 들어오는 분들 지적공부 7가지인데 그 7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8번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은 자 법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무엇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묻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거 부동산 종합공부는 좀 전에 시험 문제도 있었죠. 바로 전 문제 지적공부임 지적공부가 아님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대신 지적공부가 아닌데 부동산에 관한 토탈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장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등록 관리하느냐? 자, 이거죠. 첫 번째가 자 뭐냐면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럼 부동산의 표시는 이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 등록 관리해주고 있네.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 관리해주고 있네. 이렇게 이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이용과 규제에 관해서 그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고 그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 자, 이제 갈게요. 부동산의 이용은 자, 뭐가 부동산의 이용이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부동산의 이용이지 뭐. 제가 이거 이용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아요. 꼭 요 이용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 이거 이용 배우잖아.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가 이용이다? 용도, 지역 몇 가지? 아무도 모르시지. 21가지. 어디서 21가지를 배웠지? 어디서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어디서 배웠어요? 공법 시간에 첫 시간에 배우는 거지. 예. 용도, 지역 몇 가지? 21가지.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죠. 그럼 그게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 그 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토지 이용에 대해서 용적률을 갖다가 얼마로 줄 것이고 건폐율을 얼마나 줄 것이고 그게 규제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뭐의 이용과 규제입니까?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갖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은 땅 가격 이거 공시지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지금 요 네 가지 사항을 갖다 등록관, 토탈에서 등록 관리하는 지적공부 아닌 장부 이름을 갖다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아닌 거 뭐가 있나 볼까요? 2번 있네. 정답. 4번과 5번이 합하면 부동산 표시 및 소유자죠. 그 다음에 3번이 토지 이용과 규제. 그 다음에 1번이 부동산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 사유 묻네요. 자, 토지이동 긴 거 아닌 거. 토지이동은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토지이동이라고 하죠. 자, 그럼 토지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축적 변경, 니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 디귿, 지번 변경, 아닌 것은 리을, 공시지가 바꾼다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땅 주인이 미음번, 땅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뀐다고 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정답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지적 공부에 토지 소유자 정리를 물었습니다. 소유자 정리 틀린 거 X 하시면 되겠죠. 키워드는 소유자 정리. 틀린 것이니까 X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고. 자, 요거는 자 갑니다. 틀린 것부터 4번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미리 작성해야 되는데 앞에 수식어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른 소유자의 변동이 키워드죠.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적공부 정리할 때, 자,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될 수가 있고,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표시를 갖다가 정리하고자 하는 때는 정리 결의서를 갖다가 무슨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느냐 하면은 이 정리 결의서의 이름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부르고, 지적공부에 토지 소유자 변동 등이 생기면은 지적공부 소유자 변동사항을 갖다 정리할 때는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틀렸느냐 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틀렸죠.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이 생기면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틀리다는 거죠. 소유자 정리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변동 등이 생겨야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문제같이 보시면은 소유자 변동 등이 생기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가면은 X로 된다는 거죠. 소유자 변동 등은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표시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인데, 문제가 지금 토지 소유자 변동 등이 생겼는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X가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자, 11번 지적소관청이 지적 정리한 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하여야 되는 경우 틀린 거. 자, 1번 틀렸죠. 지적소관청이 지적 정리하고 나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이라는 걸 하는 것은 언제 등기 촉탁하느냐 하면은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토지 표시 변경.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리하고 났을 때 등기 촉탁하는 거구나. 그러면 따라서
토지 표시 변경했을 때가 아닌 때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 촉탁의 대상 아닌 것은 토지 표시 변경 정리됐을 때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정리됐을 때는 등기 촉탁하는 게 아니지, 당연히. 두 번째, 토지 표시가 변경 정리됐을 때 등기 촉탁하는 거잖아. 그럼 토지 표시가 새로 처음 등록됐을 때도 등기 촉탁하는 게 아니지. 그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의 등기 촉탁 사유 아닌 것은 원리 이해하고 나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느 출제원이건 이 두 가지밖에 낼 수가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 정리한 때와 신규 등록한 때는 절대 등기 촉탁 사유 아니다. 자, 됐고요. 12번 요거 하고 잠깐 쉬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의뢰 등이 형광펜이네요. 지적, 측량, 의뢰 등. 그게 키워드니까. 틀린 거니까 X 하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1번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면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는지 꼭 아셔야죠. 수행자에게 제출. 그 자리를 갖다가 예전 기출 문제는 지적소관청에게 제출 이렇게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적 측량 의뢰는 누구한테 의뢰한다? 수행자에게 의뢰. 자, 두 번째 2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 받은 때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록한 수행계획서를 자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래요.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래요. 자, 그걸 갖다가 두 번이나 또 출제했어요. 지금 이건 맞는 지문인데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었고 그럼 이번 지문 지금 맞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잘 보셔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수행계획서는 제출하는 날짜 언제인지 아셔야 돼. 그 다음 날까지 제출, 누구한테 제출해 주는지도 아셔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입니다. 두 개를 다 하셔야 돼. 자, 2번 지금 맞았고 3번 수행자는 지적청에 의뢰받으면 측량을 하여 그 성과를 결정하고 자, 이것도 맞았고 4번 여기서 이제 정답은 제가 4번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났던 숫자 문제이기 때문에 측량기간 4일이 아니라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5일이 아니라 4일. 숫자 가장 많이 출제했던 빈출빈도 높았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정답으로 요번에 모의고사에는 요거를 했었습니다. 가장 쉬운 거로. 자, 그다음에 5번 수행자가 측량을 하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 검사 받아야 한다. 맞는 지문. 단 검사 안 받는 것도 또 중요해요.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면제입니다.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면제된다는 거. 그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 등기 쪽 한번 풀어볼게요.